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의 영양 성분과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을 주는지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 중에서도 영양학적으로 천연 종합 비타민제라고 불러도 될 만큼 다양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삭하고 달콤한 맛을 넘어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지요. 먼저 사과의 풍부한 비타민C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데 비타민C가 이 과정을 막아줍니다. 덕분에 피부 탄력이 유지되고 주름 생성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며 면역력 강화에도 큰 몫을 합니다. 환절기에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 또 피로를 쉽게 느끼는 분들에게는 사과 속 비타민C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또한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에서는 특히 칼륨 섭취가 중요합니다.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또 하나의 강점은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특히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펙틴은 장 속에 있는 유해균을 줄여주고 좋은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장 건강이 좋아지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변비가 자주 있는 분들이 사과를 자주 드시면 개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펙틴은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합니다. 퀘르세틴은 항산화와 항염 작용이 뛰어나서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고 뇌세포 손상을 막아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껍질을 깨끗이 세척해서 함께 드시면 훨씬 더 큰 건강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 속 유기산들은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특유의 새콤한 맛이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는데 이는 바로 유기산 덕분입니다.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을 분해해 에너지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공부나 일을 오래 하고 지쳤을 때 사과를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과의 효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체지방을 줄이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을 막아주고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 식단에 이상적인 과일입니다. 실제로 애플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하루 한두 개의 사과를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널리 알려져 있지요. 정리해보면 사과는 비타민C로 면역력과 피부 건강을 지켜주고 칼륨으로 혈압을 안정시키며 펙틴으로 장과 혈당을 관리해 줍니다. 또 퀘르세틴이 세포 노화를 막아주고 뇌 건강을 지켜주며 유기산이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게다가 다이어트에도 유용하지요. 결국 사과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집에 사과가 있다면 꼭 한 조각 아니면 한 알 통째로 껍질째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분명히 몸과 마음이 가볍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사과와 함께 먹으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는 단독으로 먹어도 훌륭한 과일이지만 어떤 음식과 조합하느냐에 따라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영양 효과가 배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궁합 음식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 요리입니다. 고기와 사과는 의외로 훌륭한 조합입니다. 고기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데 소화 과정에서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펙틴이 소화를 돕고 지방 분해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돼지고기 요리에 사과를 곁들이거나 사과 소스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은데 다 이유가 있는 전통입니다. 고기를 드실 때 사과를 곁들이면 속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트밀과 같은 곡물입니다. 사과와 곡물을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 속 펙틴과 오트밀 속 베타글루칸이 만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사과를 올려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좋고 당뇨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곡물과 잘 어울려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사과와 당근은 주스로 함께 갈아 마시는 조합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의 상큼한 단맛이 당근의 특유의 흙내를 잡아주고 비타민 O와 비타민 C가 함께 어우러져 면역력을 강화해 줍니다. 또 항산화 작용이 배가 되면서 노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사과와 당근 주스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불포 하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한데 사과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이 조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사과 조각에 땅콩버터를 살짝 곁들이거나 사과와 호두를 함께 먹으면 영양이 균형 잡히면서 든든한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의 유산균과 사과의 펙틴은 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이 장에 정착하는데 사과의 식이섬유가 좋은 먹이가 되어주면서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바꿔줍니다. 아침에 사과를 잘게 썰어 요거트 위에 올려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하루를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나몬, 즉 계피입니다. 사과와 시나몬은 향과 맛이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궁합입니다. 사과의 단맛과 시나몬의 은은한 향이 만나면 맛이 한층 풍성해집니다. 게다가 시나몬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과와 함께 먹으면 혈당 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서양에서 애플파이 위에 시나몬을 뿌리는 것도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건강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일곱 번째는 치즈입니다. 달콤한 사과와 고소한 치즈는 맛의 균형도 좋지만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치즈 속 단백질과 칼슘, 그리고 사과 속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만나면 뼈 건강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 간식으로 사과와 치즈를 함께 주면 영양도 균형 있고 편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녹차를 소개합니다. 녹차의 풍부한 카테킨과 사과의 퀘르세틴은 서로 보완 작용을 해서 항산화 효과를 크게 높입니다. 하루 중 잠깐의 휴식 시간에 사과 한 조각과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곁들이면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기 요리, 곡물, 당근, 견과류, 요거트, 시나몬, 치즈, 그리고 녹차까지. 이 8가지 음식은 사과와 함께 먹었을 때 훨씬 더 건강 효과가 커집니다. 단순히 맛있는 조합을 넘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사과를 그냥 혼자만 드시지 말고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과 다양하게 조합해 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사과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즉 피해야 할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건강에 매우 좋은 과일이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소화가 어렵거나 영양 흡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선, 특히 기름진 생선입니다. 사과와 생선을 함께 먹는 경우 위장에서 소화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생선의 단백질과 지방이 위에서 소화되는 과정은 비교적 빠른 편인데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산이 위장 운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자주 나올 수 있으므로 사과와 생선은 섭취 시간을 조금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사과를 먹었다면 생선 요리는 점심이나 저녁으로 미루는 식입니다. 두 번째는 해산물, 특히 갑각류입니다. 사과 속 산 성분과 갑각류 단백질이 만나면 일부 사람에게는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합은 드물게 피부 발진이나 속쓰림을 유발하기도 하므로 사과를 갑각류와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유제품, 특히 우유와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요거트처럼 발효된 유제품은 사과와 궁합이 좋지만 생우유나 치즈와 같은 비발효 유제품과 사과를 바로 함께 먹으면 위산과 반응해 일부 사람에게는 소화가 느려지고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우유와 사과를 동시에 섭취하면 위장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녹말이나 전분이 많은 음식, 예를 들어 감자, 고구마, 흰빵 등입니다. 사과에는 산 성분이 있어 위장에서 전분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전분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으면 복부 가스가 생기거나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과를 전분과 함께 먹고 싶다면 사과를 식사 후 디저트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카페인 음료, 특히 커피입니다. 사과와 커피를 동시에 섭취하면 사과의 산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와 커피를 동시에 먹는 습관은 특히 위장 건강이 약한 사람에게 좋지 않습니다. 만약 커피와 함께 사과를 먹고 싶다면 최소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술, 특히 맥주나 양주와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사과는 알코올 흡수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느려지고 배가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음할 경우 위산 과다로 이어져 속쓰림과 체내 독소 배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는 사과를 간식으로 곁들일 때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초콜릿과 같은 고지방 단 음식입니다. 사과의 산과 섬유가 초콜릿 속 지방과 만나면 소화가 느려지고 일부 사람은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맛의 조합은 좋을 수 있지만 영양 흡수 측면에서는 최적이 아닙니다. 특히 어린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이라면 사과와 고지방 초콜릿은 따로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사과와 함께 피해야 할 조합은 생선과 갑각류, 비발효 유제품, 전분 많은 음식, 카페인 음료, 술, 고지방 단 음식입니다. 이러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속쓰림이나 배탈 등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과를 먹는 시간과 순서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과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건강 과일이지만 음식 궁합을 신경 쓰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피해야 할 조합과 함께 앞서 배운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을 기억하신다면 사과를 더욱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속설과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 떠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암이나 치매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속설이며 단순한 민간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과는 오히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퀘르세틴과 폴리페놀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세포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뇌신경을 보호하여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 씨에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아미그달린은 체내에서 소량의 시아나물로 분해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사과 몇 알 정도의 씨를 삼킨다고 해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러 사과 씨를 씹어 먹는 습관만 피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과 씨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많이 퍼져 있는데 일상적인 섭취 수준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흔한 속설은 사과를 밤에 먹으면 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먹는다고 해서 독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가 약한 사람의 경우 저녁 늦게 과일을 먹으면 위에 부담이 느껴질 수 있어 속이 불편해지는 경험에서 비롯된 잘못된 인식입니다. 즉, 사과 자체가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 부담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과 껍질을 벗겨야 한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이는 농약 걱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과거 농약 사용이 많았던 시절부터 이어진 잘못된 정보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깨끗이 씻어 먹으면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껍질을 벗기면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사과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펙틴 등은 껍질과 과육 사이에 많아 껍질째 먹는 것이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사과를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위산 과다로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량을 먹는다면 사과는 안전하고 유익한 과일입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의 사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 장 건강, 심혈관 건강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과식만 피하면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정리하면 사과와 관련된 속설과 잘못된 정보는 대부분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과는 오히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뇌와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등 여러 방면에서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씨를 일부러 씹어 먹는 습관만 피하고 껍질은 깨끗이 씻어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밤에 먹는다고 해서 해로운 것이 아니며 속설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잘못된 속설과 루머를 분별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섭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하루 한두 개 정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과가 가진 항산화 성분, 펙틴, 비타민, 미네랄 등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고 우리 몸의 세포와 장 건강,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과와 관련된 속설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하게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사과를 먹을 때는 속설보다는 과학적 사실을 믿고 깨끗이 씻어서 하루 한두 개를 꾸준히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과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매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과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질환별로 사과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사과를 섭취하면 하루 동안 혈압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사과 한 개를 먹는 습관만으로도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사과만 먹는다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규칙적인 습관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분명한 건강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뇨 환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는 당분이 들어있어 혈당 관리가 중요한 사람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복에 단독으로 사과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단백질이나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나 요거트와 함께 사과를 먹으면 혈당 변화를 완화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당뇨 환자는 하루 한두 개 정도의 적당량을 지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있는 사과를 즐기면서도 혈당 관리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사과는 더욱 유용한 과일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하여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사과를 섭취하면 소화가 활발해지고 장 건강을 돕는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변비가 심한 경우에는 사과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껍질째 먹거나 사과를 삶아서 튀레 형태로 섭취하면 장내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사과를 섭취하면 장 속 유익균이 활성화되어 변비 예방뿐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사과를 섭취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과에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두 개의 사과를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식사 후 디저트로 가볍게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도 사과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사과는 저칼로리이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성질이 있어 식사 전에 한두 조각만 먹어도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변화를 완화하고 과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 전에 사과를 간식처럼 섭취하면 배고픔을 달래면서도 식사량 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슈퍼푸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기억하고 나와 가족에게 맞는 사과 섭취법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